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 문장의 기록 시리즈는요. 지난 회차에 눈을 매개로 해서 연결지어 본 작품인데요. 우리가 지난 회차에서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 리지아로 눈을 뜨고 마주한 공포를 다뤘는데요. 이번 회차에는 거꾸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짐작이 되시지요? 바로 그 유명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속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맹인이 온다니 학수고대할 일은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의 문장을 보고 좀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뭔가 대성당급 문장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골라온 문장이 너무 단순하고 평범해 보여서 잠시 멈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저 문장을 집어든 제 자신 때문에 조금 웃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을 읽은 게 2019년도였는데요. 소설집을 읽으며 전체적으로 받았던 느낌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문장이었습니다. 당시 직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은요. 이 문장들은 그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다. 정확히 현대인의 감각과 동기화되어 있다. 특히 형태학적으로는요. 저 JJ식으로 표현하면요. 마치 문장 위에 일률적으로 망치질을 해서 납작하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 그래서 문장들이 간신히 연명하면서 이어지는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카버의 소설을 읽으면서 문장에 대해 되게 독특한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고 나중에야 사람들이 이 레이먼드 카버를 미니멀리즘, 더티 리얼리즘의 대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니멀리즘은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아실 것 같고, 이 더티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보면요. 예를 들어 어떤 문학 경향에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혼, 가난, 실직, 어떤 무너진 관계 같은 우리네 삶의 낮은 자리, 좀 거친 자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저는요, 그건 내용적인 측면 혹은 전체적인 스타일 측면에서 그렇고 이 카버의 문장에는 단순히 미니멀리즘이나 더티 리얼리즘 이런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무언가가 더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는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던 핵심 작품, 이 대성당이라는 작품을 읽고는 너무 좋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다른 소설들이나 문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들은 그냥 까맣게 다 잊고는 책을 덮으면서 그저 나만의 대성당을 그려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감각, 눈을 감은 채 마침내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를 저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충족되었을 때 작품 한 편이
독자를 완전히 만족시켰을 때 오는 충일감, 문학적 충만감, 팽창감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사실 책을 덮으려고 하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신기하게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딱 한 번 본 문장인데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자동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문장, 얼핏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오늘의 문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품 자체의 거대한 감동을 이야기하기보다 문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작품 대성당이 주는 놀라움과 감동은 사실 덧붙일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그 보편성은 그러니까 독자 각각의 감긴 눈 속에 열리는 그 세계는 또 완전히 개별적이어서 특수성마저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마지막에 이르러 독자를 어디로 데려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붙일수록 손해다, 정말 불필요하고 오히려 갉아먹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의 기록에서는 나 아닌 다른 독자는 문장을 어떻게 인지해가는가, 그러니까 저 JJ라는 사람에게는 문장이 어떻게 발견되고 통과되고 있는가 한번 세밀히 들여다보는 조금 드문 회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맹인이 온다니 학수고대할 일은 아니었다.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문장은요, 소설의 도입부, 즉 첫 문단의 끝에 놓여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래전에 제 기억을 소환해 보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저 문장을 보고 문득 놀랐고요. 그래서 멈췄고 잠시 바라봤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그렇게 책을 덮고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도요, 작품 대성당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지막 장면의 열림, 그 큰 감동이 떠오르는데요. 레이먼드 카버 하면 바로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은 문장, 구체적으로는 제게는 바로 이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이 문장을 보며 약간의 충격과 함께 이런 문장이 작가의 문장이로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카버의 지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서 멈췄고 바라봤던 것이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 문장이 뭐가 그리 특별하길래, 그리고 왜 저는 저런 문장이 작가의 문장이라고 당시에도 지금도 느끼고 있을까요? 결론 먼저 얘기하면요, 문장의 형태가 문장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문장은요, 구성된 각 단어들마다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매우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것을 저 JJ식으로 표현하면 단어의 속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면 문장 내면에 흐르는 그 단어들의 속마음이 매우 복잡, 다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 문장 속 각 단어들로 들어가 보면요, 저는 우리 집에서는
집이라는 평범한 공간성 외에 경계 침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곧 경계가 무너질 것에 대한 거부감, 보호하고 싶지만, 보호받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는 나의 경계, 그 영역 침범에 대한 날성 감정이 숨어 있고요. 맹인에 대해서는 그 단어 자체를 아무런 여과 없이 조심성 없이 툭 던져놓은 것에 대한 상대의 당혹감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대놓고 전시한 느낌. 그리고 나아가 로버트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 아내의 친구, 즉 한 사람보다 맹인이라는 표지를 더 앞세운 화자의 인지구조, 그리고 그 표지 자체에 드러난 폭력성을 아무렇지 않게 전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학수고대할 일은 아니었다에서는 굳이 끌어다 쓴 어휘의 과대성, 그 과대성에서 엿볼 수 있는 화자의 감정 수치, 그러나 화자 자신이 선택한 바로 그 감정적 어휘에 대한 즉각적인 부정, 즉 불쾌감을 불쾌감으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감정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이중 삼중의 감정 언어를 끌어와 자신의 방패로 삼은 한 사람의 방어 기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묘함이 펼쳐지는데요. 저 모든 감정을 담은 문장의 형태를 보면요, 정말 짧고 쉽고 명확한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가 저런 화자의 심리적 역동을 전부 흡수하기도 전에 그 짧은 문장의 형식이 독자 감정을 툭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독자가 막상 읽게 되는 화자 감정의 연삭값은요, 저 심리적 역동을 섬세하게 느끼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니멀한 문장과 함께 그냥 스쳐가는, 뭔가 복잡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문장의 형태로 인해 독자의 눈이 먼저 다음 문장으로 앞서 나가버리면서 감정이 문장 표면에서 그냥 덮여버리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독자의 감정도 화자의 감정도 반쯤은 거세된 채 징검다리 밟듯 문장들이 흘러가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레이먼드 카버의 문장들이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기묘합니다. 그 복잡다단한 화자의 속마음을 플랫한 문장의 형태가 고의로 툭 끊어버리며 감정을 철저하게 거세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 단문이고 미니멀하다고 해서 다 같은 문장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게는 이 카버의 단문들에 숨겨진 심리적 역동은 다른 미니멀리즘 소설에 쓰인 단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결코 비슷하지 않은 그런 독특함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을 전부 담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거세하는, 문장의 속마음은 참 복잡다단한데 문장의 겉표정은 일률적으로 작가의 망치에 두들겨 맞아 하나같이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는 표리부동의 문장들. 이게 제가 직관적으로 느낀 카버의 문장, 카버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 감각이 바로 현대인의 마음, 현대인의 표정이 그대로 활자화되었을 때 느껴지는 상태 감각이다 하는 생각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일까? 이런 문장 스타일을 작가 자신이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주물러서 빚어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그저
동시대인 한 사람의 현대인인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 내면의 진실한 복사판일까? 그런 지점에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너무도 소름 끼치는 악인의 연기를 기막히게 하는 배우들을 볼 때, 저게 연기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본성인가 하는 싸늘한 의심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런 문장 스타일과 카버라는 작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극심한 혼동을 일으키게 된 것인데요. 왜냐면요, 이 작품 대성당이 주었던 감동만을 떼어놓고 보면요, 이것은 설계다. 이 작품은 이런 문장들의 연속이어야,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문장들이어야 마지막 장면에 기적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한 계산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또 그의 다른 작품들을 보고 이 작가의 인터뷰까지 보고 나서 들었던 느낌은, 이것은 그냥 작가 자체가 문자화되었다. 작가의 반사판, 거울 문장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도무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물론 왜 이런 것에까지 호기심을 갖는지 제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만, 아무튼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어느 쪽이든 이 레이먼드 카버의 문장들을 보면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작가다, 작가의 문장이다, 이런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과거에는 작품이 주는 감동과 문장에 대한 호기심에 젖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중 하나만 말씀드려 보면요, 왜 대성당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성당은요, 종교적 공간이기에 앞서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의 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과 다른 세계로의 열망이 쌓여 만들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납작하게 두드려 숨기고 있던, 고립되었던 현대인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서야 비로소 보게 된 이 대성당의 의미, 그리고 끝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거대한 성당의 규모를 우리 독자들 각자의 눈 속으로 온전히 돌려준 이 작품의 놀라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볼 만하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품 외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뭐랄까, 이 작가의 인터뷰가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있긴 하거든요. 이 레이먼드 카버는 굉장히 가난했고, 술에 찌들어 살았고, 그리고 생계를 위협하는 빚과 파산을 거쳐 간신히 소설로 살아남은 작가인데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제가 본 그 인터뷰 시점이 아마 그가 50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인터뷰어가 카버의 집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집 앞에 세워둔 벤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강 기억나는 워딩은 그저 단순히 집 앞에 벤츠가 있네요 정도였는데, 제게는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썼죠. 그런데 이제 벤츠를 타네요. 그런데 카버는 그 뉘앙스에 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인터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네라는 짧고 건조한 한 음절이
카버의 문장, 카버의 지문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관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수치심과 생존의 역동을 꾹꾹 눌러 담은 그 한 음절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미니멀리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